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달 동안 중단됐던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법원의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오늘 보석신문을 진행했는데 정 교수는 전자발찌를 차도 좋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고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건강도 많이 걱정되는데요. 재판이 거듭될수록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기소였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구속 수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검사님과 장모편에서 우리는 윤석열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50억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자신의 장모의 잔고증명 위조는 나 몰라라, 아니 오히려 덮어주면서 실체도 증거도 없는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로 일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윤석열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위장된 위선과 가식의 모습,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그가 검찰청장이기에 더 걱정과 우려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권력의 선택적 정의가 그의 손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거죠. 우선 그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게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거죠. 자신의 장모는 기소조차 안 하면서 고등학생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그는 누가 봐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건데요. 만약 그게 싫다면 자신의 장모도 기소하고 구속하는 게 그가 주장해온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항상 그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부르짖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빨리 검찰청장직을 사퇴하는 겁니다. 무슨 면목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까? 윤석열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지존인 건데요. 속히 사퇴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8월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길들여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윤석열의 범죄 정황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의 침묵의 카르텔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법과 원칙을 주장해온 윤석열은 속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을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장모의 잔고 위조 사건이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뚜렷한 물증은 없으나 검찰 수사에 개입한 합리적 의심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또 재판에도 현직 고위검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뭉개고 넘어간다면 누가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할까요? 더 이상 당신은 정의롭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는 당신이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2부 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이전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건데요. 재판부는 앞서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이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됐지만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 신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제가 내일 모레 60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저한테 배려를 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는데요. 이어 제 경우 13년 전 것들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면서 보석을 허락해주면 그 외 다른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뀌어 연기된 사이에 관련 참고인 조서를 읽어봤다며 조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것들이라 대부분 참고인의 기억이 다르고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핵심 관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검찰은 만약 보석이 허락될 경우 도주 우려를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날 보석 기각이 당연시됐기 때문에 조건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은 오늘 들은 검찰과 변호인, 정 교수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를 통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또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딸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어대자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이 또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 기소였던 거죠. 검찰의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논리. 이건 검찰개혁을 단행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모욕주기와 보복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꼭 무죄를 밝혀 이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석은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